2001년 4월 전력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6개의 발전자회사. 이 중 하나가 바로 한국동서발전인데요. 당진, 울산, 여수, 동해, 일산 총 5개의 화력발전소 운영. 전기 생산은 물론 전력자원 개발과 연구까지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 과연 한국동서발전이 추구하는 미래 에너지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매일매일 삶 곳곳에 이 전기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네. 영향이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마련을 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과 함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일준입니다. 아까 저랑 인사를 이렇게 나눌 때 주셨던 명함을 보니까요. 제가 예. 명함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이 명함을 보시면 이 명함이 직책이 바뀌실 때마다 명함도 계속 명함이 바뀌어 와요. 귀엽다. 이렇게 네. 크리큐츠를 이렇게 그리셔서 네. 명함에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뭐 제가 그 명함을 쓴 거는 이제 2010년도에 국장 공무원으로서요. 국장 된 네네. 다음부터 썼는데 네. 명함이라는 게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저를 기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또 맡은 업무를 해야 할 일들을 정리를 해서 그걸 명함으로 네네. 좀 쉽게 이렇게 그 소개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짜봤던 겁니다. 아, 그랬군요. 이 자리가 달라질 때마다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본인과 이제 약속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제별로 좀 나누어서 오늘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소통, 소중히 여기면 통한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얘기를 조금 쉽게 풀기 위해서 요즘에 워라밸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이 예. 동서발전이 예.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 워라밸 선도 기관으로도 많이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직원들이 근무 환경이 좋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이제 저희가 이제 울산에 있는 본사가 예.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저희가 울산에 있는 본사는 스마트 오피스로 유명한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 직원들이 출근하면 정해진 자리가 네. 없습니다. 뭐 사무실에 캐비넷 같은 것도 없고, 뭐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 가면 다 있는 책상 위에 회사 전화기도 네. 없습니다. 오. 다 그런 것도 이제 앱을 이용하고 해서 휴대폰을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오피스가 좀 유명하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유명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견학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네, 이제 네. 그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회사에 그 근무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네. 이런 부분인데 예.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유연 근무제 같은 거, 네. 뭐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고 이런 거는 네. 뭐 당연히 다 하고요. 저희가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휴가 신고제라 그래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보통 휴가는 윗사람한테 결제를 받아서 가는 네, 걸로 그럼요.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서 잘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동서발전에서는 이제 2주 전에 자기가 신고만 하면 그냥 결제를 받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규정도 바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내일 휴가 가는 거를 오늘 뭐 얘기하고 그냥 신고만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2주 전에 신고를 하면 그 2주 동안에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혁신적인 곳이네요. 네. 저희도 좀 그런 거 좀 도입하자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정말 부러운데요. 네. 그 울산에 이제 본사가 있다 보니까 예. 울산 지역하고 아무리 이렇게 협업을 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예. 이름이 좀 길긴 해요. 울산 에너지 플러스 시티 프로젝트. 아, 예, 예, 이거 예. 아무튼 이 플러스 시티 뭐 예, 이렇게도 예. 줄여서 이게 대체 뭐예요? 동서발전이 이제 공기업으로서 울산에 지금 본사가 내려가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지역사회하고 어떤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울산에 울산화력이라는 발전소가 있거든요. 네. 지금 발전소가 이제 벙커 CU를 쓰는 발전기가 있고 네. 또 LNG를 쓰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벙커 CU를 쓰는 발전기는 좀 환경 문제나 이런 게 좀 있기 그런 게 아무래도 때문에 있죠. 네. 그런 이제 발전기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발전기로 이제 바꿔 나가고 또 LNG를 쓰는 발전기도 오래된 발전기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발전기로 좀 전환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전기 공급뿐만 아니라 울산의 환경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울산이 이제 자동차, 조선, 뭐 석유화학 이런 게 유명한 산업이 유명한 도시인데 네. 최근에 조선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하기 네. 때문에 울산 경기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든지 네. 아니면 울산에 있는 뭐 대학의 인력을 양성하고 또 R&D를 하는 이런 사업들을 울산시나 울산에 있는 대학교 또 울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공동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동서발전이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좀 넘어서서 에너지 플러스로 뭐 좀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울산시하고 이제 동서발전이 같이 협약도 체결하고 네.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동서발전이 전기를 만드는 곳인데 에너지 절감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기업들에게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예, 기업에서 이제 전기를 쓸 때 네. 하루 종일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에는 좀 많이 쓰고 네네. 어떤 시간에 좀 적게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각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기의 사용 패턴을 이제 좀 분석을 해서 네. 좀 그 전기를 골고루게 이렇게 쓰게 하면서 그 전기요금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이제 투자는 저희가 하고 네. 또 거기서 나는 전기료가 줄어드는 부분은 그 기업과 저희가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전기는 쓰지만 그런 데 대한 이런 데 대한 노력이 여러 가지 이제 인력이나 재원이나 이런 거는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들을 저희가 분석해주고 투자를 저희가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서로 나눠 가지는 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친환경이 미래다입니다.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재테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예,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뭐 요즘은 사실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네. 예전처럼 어떻게 크게 이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네, 뭐 네.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장려하면서 네. 은퇴 자금이나 뭐 이런 많은 그 시중의 자금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가 되고 있는데 특히 태양광 또 풍력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 사업에 직접 주주로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방안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어떤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한번 일회성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해드리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 15년이든 20년이든 태양광이나 풍력이 발전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내내 뭐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씩 계속 발전량에 따라서 네. 그 수익을 지역 주민들한테도 나눠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민원을 좀 줄일 수 있고 네. 지역 주민들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예. 그 자기네 그 땅에서 예. 농사도 짓고 또 그 땅에서 이 태양광 에너지도 생산을 해내고 예. 도랑치고 가지잡고 뭐 이런 건데 네. 그런 게 가능한가요? 예, 어떻게 가능- 컨셉이 그렇게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그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이름을 이제 아, 저도 들어봤어요. 예, 네, 붙이고 네. 있는데 논에다가 논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해서 예. 그 이제 태양광 패널을 좀 높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농기계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태양광 발전도 하고 농사도 같이 지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농사만 지을 때 비교하면 그 수확량이 한 80%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일단 농사로도. 이야.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촌에서 그 농업 이외에도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논에다가 그 태양광을 사업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직 허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이것이 논농사도 지으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농민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조금씩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5배를 늘리겠다라고 예. 이제 계획을 잡으셨는데 예. 이게 그 안에 가능할까요? 뭐 그 목표가 뭐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특히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좀 많이 찾아서
그 태양광 부지 또 네. 풍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절이 보유하고 있는 땅 같은 데를 저희가 이제 찾아서 그 스님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조계종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태양광 같은 걸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물 옥상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고, 그러게요. 예, 주차장도 다 요즘은 주차를 하면서 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할 수 있는 땅을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좀 더 재생 에너지가 국민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 노력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과연 짧은 시간에 태양광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뭐 당연히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태양광 자체의 이제 가격이 비싼 거는 사실은 기술이 개발되면서 네. 그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데 그 화재 같은 게 최근에 좀 생기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태양광 패널에서 생기는 화재가 아니고 요즘은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태양이라는 것이 이제 낮에는 해가 있으니까 발전이 되는데 저녁에는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면 발전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 옆에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ESS라는 시스템을 이제 같이 설치를 합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네. 전기가 이제 해가 떠 있을 때는 이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ESS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밤에는 ESS에 있는 전기를 다시 가져다 쓰는 이제 시스템인데 네. 그 ESS에서 불이 좀 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인명 피해가 나면 안 되니까 네. 그 ESS가 다중 이용 시설에 설치된 ESS는 지금 다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아마 조만간 이제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ESS를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 더 이제 확대가 되면서 좀 더 보완이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추세나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뭐 앞으로 태양광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지금 시기는 뭐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그 태양광 패널에 관한 질문을 제가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는데요. 예, 예. 태양광 패널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이 고장도 잘 나고 참 그래요. 예, 예, 근데 그렇습니다. 동서발전이 좀 이게 고장 나는 거를 좀 줄이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예.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태양광 패널이라는 것이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지면 작은 패널들을 많이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네. 이게 패널이 고장이 나서 태양광 발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햇빛이 좀 이렇게 구름이 좀 껴서 구름이 그런 껴서 안 건지 되는 건지. 그걸 사실 운영하는 분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일일이 그걸 이제 지켜보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그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구축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은 드론 잘 많이 네. 이제 많이 일반화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드론을 띄워서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그걸 태양광 패널 위를 쭉 비치면서 어느 패널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람이 일일이 패널을 다니면서 하지 예, 않아도 안 해도 되니까 되죠. 좋은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태양광 패널이 야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뭐 비바람이나 아니면 뭐 먼지도 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청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중소기업이 그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는 청소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그 이런 그 움직이는 조그마한 청소기 뭐 그런 형태도 있고 또 네. 이렇게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봤더니 이게 드는 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도 꽤 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태양광 패널이 많이 보급이 많이 됐으니까 네. 이제 보통 태양광 패널을 뭐 한번 설치하면 뭐 한 15년, 20년 쓰거든요. 근데 설치해서 뭐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청소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은데 1년, 2년 이제 지나면 그것도 청소를 이제 해야 효율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태양광 청소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어떤 점검 이런 것도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어떤 신사업으로서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